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는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들, 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어떤 성능에 대한 팩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 성능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뭘로 표현이 되는지, 성능에 대한 스펙들이, 예. 그래서 그 팩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뭐 이전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네트워크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실무자분들 바로 네트워크 성능, 장비 성능이 얼마예요? 뭐 회선 성능이 얼마예요? 뭐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건 네트워크 성능은 항상 어플리케이션이 주고받는 이 데이터, 네트워크의 의미 자체가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을 저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잖아요. 전달. 얼마나 빨리 잘 안정적으로. 그럼 이 데이터는 누가 만들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애랑 서버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이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응용이 있죠. 응용,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뭐 삭제가 되고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이래요. 예. 뒤에 뭐 실제 저장되는 스토리지나 백엔드 단위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의 전달하는 이제 성능, 뭐 스루풋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스루풋 자체,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응답 속도라든지 어떤 성능에 네트워크가 영향을 당연히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그 관점에서 네트워크 성능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상에서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영향도,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에서 성능을 이야기하는 요소는 밴드위스와 이제 RTT로 표현되는 레이턴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밴드위스는 어떤 얼마나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는지 동시에 그 관점인 거고, 캐퍼시티 관점인 거고요. 레이턴시는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시간이라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밴드위스는 보통 표현을 할 때 BPS라는 비트 퍼 세컨드 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시간은 뭐 세크나 당연히 미리세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할 게 이 네트워크상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네트워크 성능, 밴드위스와 어떤 레이턴시 관점에서 당연히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데이터들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면 보통 이 장비가 무슨 장비든 간에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는 형태, 그걸 이제 엔드 디바이스라고 하죠. 저희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PC나 서버 역할을 하는 서버 장비나 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지나 뭐 이런 형태가 자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대부분 데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수행을 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 네트워크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OSI 7 레이어 관점에서 TCP/IP 레이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TCP, UDP,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이제 L2의 이더넷 프로토콜들이
주로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더넷이 만들어내는 게 프레임이라고 했죠.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 TCP/IP7 레이어, 레이어 관점에서 쭉 헤더를 인캡슐레이션을 한 다음에 프레임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프레임을 봤죠. 이제 이게 비트화가 돼서 0101 뭐 1010 뭐 이렇게 해서 쭉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이 돼서 네트워크 이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프레임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레임을 받아서 이 장비가 어떤 목적에 따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겠죠. 뭐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스위치라고 하면 이 프레임의 헤더를 보고, 프레임 헤더가 맥 어드레스가 있죠. 소스 맥과 데스티네이션 맥. 이 데스티네이션 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인터페이스 중에 어느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면 될지를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뒤져서 그대로 다시 이 프레임을 전달하면 되겠죠.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예. 라우터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IP 헤더까지를 쳐다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소스 IP, DIP. 그래서 프레임을 들어오는데 이 D맥이 자기의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맥 어드레스겠죠. 그러니까 내 거니까 이걸 받아서 이 프레임을 날려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 그래서 이 DIP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뒤진다라고 했죠. 라우팅 테이블 상에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내보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인터페이스에 맞는 뭐 이더넷을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요즘은 이더넷 헤더, 이 헤더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서 포워딩을 하게 되죠. 뭐 그런 과정. 근데 이제 방화벽 같은 애는 어떤 짓을 하죠? 똑같이 프레임이 들어올 거예요. 프레임을 받는데 이 방화벽은 이 데이터 중에 실제 이 데이터 IP 헤더뿐만 아니고 여기까지 다 라우터가 하는 기능을 다 해야 돼요.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TCP나 UDP의 포트 정보를 보죠. 물론 뭐 요즘 방화벽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쳐다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뒤에 성능을 결정 지을 때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해요. 얘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포트 정보까지를 쳐다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보를 봐야 되겠죠. 뭐 폴리시라고 보통 하죠. 룰, 방화벽 룰. 이 룰을 쳐다보고 이 전체 데이터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보내게 되면 아까 라우터처럼 또 라우팅 테이블 뒤져가지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 다음에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디나이를 하게 되면 또 디나이를 해요. 바로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 이 방화벽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다 스테이트풀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보냈다는 정보를 남겨야 돼요. 상태 정보. 내가 이러이러한 IP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보, 소스 포트를 가진 정보를 내보냈다. 그리고 타이머까지 설정을 보통 하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응답으로 들어오는 똑같은 플로우나 패킷들은 한번 룰을 쳐다본 다음에 이 스테이트 정보를 남긴 다음에 그 메모리상에 있는 그 정보만 보고 바로 통신을 시키는 형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스테이트풀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한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이 네트워크 장비가 하는 기능이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목적이. 거기에 따라서 이 장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다르다. 이 장비의 퍼포먼스가 왜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상에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밴드위스와 얘가
지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밴드위스와 레이턴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때문이죠. 영향을. 이 장비의 퍼포먼스에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리스하게 보내는 장비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스위치하고 라우터 같은 게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런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 헤더를 벗겨내면 패키지 있죠. 그래서 초당 PPS, 초당 패킷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패킷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있겠죠. 사이즈. 이 사이즈에 따라서 비트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초당 BPS가 얼마냐. 이게 밴드위스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데이터 형태로 포매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BPS와 PPS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팩터가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스루풋 하면 BPS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비 업체나 벤더들에서 그 BPS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PPS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이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더넷 같은 경우도 뭐 패스트 이더넷이다 100메가, 기가빗 이더넷이다 1기가, 뭐 이렇게 이 포트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포트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냐 없냐. 물론 이 자체도 쉐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백플레인 자체를, 모듈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장비가 이 기능,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런 포트가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48포트짜리 장비라고 하면 이 48포트에서 예를 들어 원지짜리 48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448포트가 원지가 다 들어왔다 다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곱하기 얼마가 되죠? 48포트니까 48G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니까 48G가 인풋이 들어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쇼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CPU, 얘도 똑같이 네트워크 장비들도 메모리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요 오른쪽의 화면을 보면 뭐 일반적인 라우터들 형태, 요거는 이제 시스코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카드가 좀 따로 있는 모듈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P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프로세서라고 해서 AG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역할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는 일반적인 중앙 처리하는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이 라우터 같은 경우는 뭐 라우팅 테이블을 처리한다거나 별도로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관점에서 처리하는 거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뭐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이 CPU가 다 처리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 포워딩은 최대한 이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비나 벤더에 따라서 하드웨어 베이스냐 소프트웨어 베이스냐를 그 역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지고 있는 뭐 TX 링이나 RX 링, 이제 리시브드 받을 때 이 링 자체가 이제 일종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퍼 판단해서 어디로 내보낼 때까지 잠깐 또 저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요 AGI 가지고 있는 어떤 포워딩 테이블을 근거해서 빨리 어디로 보낼지 결정해서 바로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설명드릴 걸 먼저 또 설명을 드렸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트풀이라는 장비는 좀 전에 제가 방화벽을 설명을 드릴 때 뭐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으로 갈수록 더 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스테이트풀 하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포워딩 하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이 스테이트풀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커넥션 테이블이나 표현을 세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기도 해요. 메모리상에 이 트래픽을 내가 처리를 했다라는 어떤 정보,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걸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모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프레임들이 로직상 들어오게 되면 뭐 패킷이라 그럴게요.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쳐다보는 게 이 포워딩 테이블 가기 전에 이 커넥션 테이블을 쳐다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한번 어떤 행위를 했던 제품이냐, 이미 지나왔던 트래픽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그냥 보내면 되든지 아니면 어떤 값으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지가 이 메모리상에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리스한 장비들 외 추가적으로 방화벽이나 로드 밸런서, 뭐 IPS 같은 프락시 형태로도 동작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테이트, 내가 어떤 누군가랑 통신을 한다라는 정보를 어떤 정보, 어떤 트래픽을 처리했다는 이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는 BPS나 PPS 외에도 커넥션 퍼 세컨드, 초당 얼마나 이 커넥션을 받을 수 있느냐, 뉴 커넥션을,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이 커넥션 테이블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부분도 중요한 어떤 성능을 결정짓는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장비별로 한번 동작 원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번 시간은 아무튼 그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당연히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트래픽 유형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 브로드캐스트 프로 트래픽이 들어와요. 얘는 무조건 이 장비가 받아야 되는 트래픽이에요. 예를 들어 ARP 리퀘스트 같은 애들, 라우터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가장 네트워크 장비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게, 얘는 CPU를 바로 쳐요. CPU가 처리해야 되는 거, 멀티캐스트 트래픽이나 뭐 조인을 해서 자기가 받아서 카피를 해서 보내야 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라우터가 아까 말했던 받아서 프레임 헤더에 DMAC 보고, 내 거면 받아서 IP 헤더를 보고 DIP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MP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것까지는.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건 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벤더들이 성능상에 이제 뭐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에이직을 쓰기 때문에 별 이슈가 없이 처리가 되는데, 이 CPU를 써야 되는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면 성능이 영향을 받는다. 뭐 그걸 좀 주의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BPS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장비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PS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이 PPS에 따라서 BPS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벤더들이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 스펙들을 쭉, 장비 스펙들을 보여주면서 퍼포먼스 테스트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기 이제 샘플로 제가 어떤 제품군에 대한 장비 스펙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BPS로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 스루풋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될 게 BPS도 이게 64K 64바이트 64바이트 패킷을 써서 테스트를 했냐, 테스트 환경이, 그 다음에 1500바이트죠, 제일 큰 바이트를 써서 테스트했냐에 따라서
BPS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PPS를 보면 PPS 거의 비슷해요.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의 수는 초당. 요거를 BPS는 곱하기가 이제 바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450 메가 BPS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1500바이트의 패킷으로 테스트를 했다라는 가정을 잘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64바이트로 만약에 처리를 하면 19메가밖에 안 나오는 장비예요. 만약에 64바이트짜리 패킷들이 미친듯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 용량 19메가 bps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똑같은 pps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겠죠 이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이 요즘은 뭐 이건 이제 테스팅하는 그 스펙에도 좀 나와 있는데 RFC나 이런 것도 정의가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iMix라 그래서 인터넷 믹스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걸 좀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HTTP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많이 흘러다니는 트래픽들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대충 이게 평균을 내보면 한 700몇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의 패킷 사이즈로 이제 혼합해서 이제 테스팅을 했을 때 얼마냐를 가장 물어보는 게 현실적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가 운영하는 어떤 특이한 네트워크 환경인데 이 여기는 64바이트짜리 아주 조그만 스몰 패킷들이 많이 다니는 환경이에요. 라고 하면 더 낮게 퍼포먼스를 보셔야 되겠죠. 장비 퍼포먼스를 선정을 하실 때. 그래서 요거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장비를 파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꼭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BPS, PPS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얘가 제품을 처리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처리하는 뭐 그런 트래픽만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픽스드 환경에서 그 기능만 쓴다라고 하면 별 이슈는 없겠죠. 진짜 뭐 제품 테스트하는 환경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일 거니까. 근데 제한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테스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트래픽이 올 거냐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가장 큰 게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가 무슨 기능들이나 피처들을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요즘 뭐 UTM이나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장비들은 다 단순 방화벽 기능을 제공할 때 스루풋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뭐 피처들이 올라가잖아. VPN 기능을 제공할 때는 얼마예요. 잘 보시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쳐다보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안티 스팸, 안티 바이러스, 그리고 웹 필터링, 뭐 다른 애한테 물어봐서 얘가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기능들을 쓰면 쓸수록 당연히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내가 무슨 기능들을 이 환경에서 쓸 건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그런 기능들을 구현했을 때도 얼마예요? 이 퍼포먼스, 이 스루풋이 유지가 되나요? 얼마나 떨어지나요를 당연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쓰다 보면 컴피그를 또 계속 바꾸잖아요. 예. 어떤 이슈에 의해서든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든 뭐 예를 들어 라우터라고 하면 단순 포워딩을 하게 되면 라우터도 이제 제품이나 벤더들이 계속적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베이스에서 처리하던 기능들을 하드웨어에 추가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서 에이직화를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뭐 터널링 같은 오버레이를 구성을 할 때 뭐 IPsec 터널이든 GRE 터널이든 IPsek은 당연히 인크립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스루풋을 소비를 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GRE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GRE를 써야 돼. 기능을 추가적으로 컴피그를 해서 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형태까지도 좀 판단을 하셔서 실제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교체를 하실 때 성능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어떤 성능, 네트워크 성능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